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알키입니다. 오늘은 클라이밍 테크놀로지 브랜드의 스페로 하강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페로 하강기의 특징은 보조 브레이크가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내려줄 때 이 보조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브레이크 사용 방법 및 제품 사용 방법은 제원을 먼저 보신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원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품에 표기된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테이블에서 제품 사용 방법을 보여드린 후에 미리 설치된 로프에서 무게를 이용하여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표기사항입니다. 먼저 정면에 보시면 상단에 클라이밍 테크놀로지 로고가 있고 그 아래 스페로 제품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메이드 인 이탈리, 이탈리아 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스페로 200R이라고 크게 제품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CE 인증 로고가 있고 로프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이 부분이 이제 앵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앵커 부분에 로프를 연결해서 캠을 지나 오른쪽으로 로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로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캠에는 일단 CT 로고가 있고요. 바닥면 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앵커에서 로프가 설치되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로프가 지나서 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상단에 EN12841 타입 C로 하강기 인증 기준이 통과된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21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프는 EN1891A 타입 10.5에서 11mm 로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캠프 공장 주소가 나와 있고 그 아래 제조년월이 나와 있는데 2023년 7월에 제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최대 영하 40도까지 최대 높이 180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된 로프는 페트론 플러스 11mm와 페트론 11mm, 스태틱 11mm, 텍 스태틱 프로 11mm로 30에서 200kg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아래에 스태틱 아라미드 11mm로 30에서 15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 쪽에 이 상부에 보시면 스탠바이라고 준비 모드가 되어 있고 이 하단부에는 레스트, 왼쪽에 보시면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로프의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강이 점점 빨라지고 다시 정지가 되는 이 과정은 미리 설치된 로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표기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은 측면판을 우측으로 회전시켜 열어줍니다. 그리고 로프를 앵커 부분부터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측면판을 닫으면 로프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카라비너를 연결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카라비너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측면판을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면 측면판에 이와 같이 검은색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눌러서 카라비너를 빼주시면 측면판이 이와 같이 열립니다. 닫을 때는 카라비너를 살짝 대각선으로 둔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는 로프가 빠지고 왼쪽으로는 로프가 안 빠집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은 빠지고 왼쪽은 로프가 안 빠집니다. 항상 설치하신 후에는 로프를 당겨서 고정이 됐는지 잘못 연결시켜서 혹시나 로프가 빠지는 건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로프가 고정이 되는 이유는 측면판 열어서 보여드리면 로프가 당겨지면서 이 캠을 작동시키게 되는데 이 캠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로프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로프는 당연히 캠을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로프가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강을 한다고 치면 레버를 돌려서 레스트를 지나서 하강 모드까지 와야 됩니다. 하강 모드까지 와서 레버를 더 당기게 되면 이와 같이 캠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정 구간까지 가게 되면 로프가 빠집니다. 자, 빠지죠. 그런데 이 구간을 넘어서 완전히 젖혀버리면 로프가 안 빠집니다. 그 이유는 이쪽 오른쪽 보이시죠? 지금 캠의 하단부가 또 로프를 눌러주면서 제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로프를 당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당기면 작동이 안 되고, 일정 구간 캠이 작동이 되면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내려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로프가 이쪽에 섞여 있는 상태고, 제가 힘으로 억지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게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착용해서 작동하면 부드럽게 잘 내려옵니다. 이제 이 스페로가 작동되는 원리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닫고, 이 보조 브레이크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조 브레이크는 한 명을 올리거나 한 명을 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명이 돼버리면 무게가 200kg까지 되기 때문에 이 마찰력으로만 작동하기가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브레이크를 당겨서 이 안쪽에 로프를 넣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찰을 이용해서 그 무게를 조금 더 쉽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ID 하강기 같은 경우는 보조 브레이크를 따로 구매를 해서 측면판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보조 브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무거운 무게를 내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프를 빼서 이 안쪽에 캠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본 상태에서는 캠이 고정이 되지 않고 움직입니다. 지금 스탠바이를 지나 레스트까지 가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레스트를 지나 하강 구간에 도달하면 이와 같이 캠이 왼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함으로써 로프가 빠지고 다시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는 고정이 되고 다시 열려서 로프가 빠지고 또 세게 누르면 이 부분, 오른쪽 아래 부분이 다시 로프를 눌러주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프를 반대로 연결했을 때 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올바르게 연결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로프를 정상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연결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로프를 만약에 반대로 연결했다 그러시면 앵커 부분부터 들어가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날개가 있어서 로프가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강제로 누르면 들어가긴 하는데 쉽게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로프를 잘못 연결했음을 바로 인지해서 올바르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 설치한 로프에서 무게를 이용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페로우를 로프에 연결해서 무게추를 달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면판을 열고 앵커 부분부터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앵커 부분이 왼쪽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서 오른쪽까지 로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판을 닫아주면 로프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하단부에 무게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게를 연결했습니다. 이 스페로우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스탠바이 모드에 있어도 로프를 당기면 올라가집니다. 레스트 모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젠 하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최대한 올려주고 하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바이 모드부터 시작해서 레스트를 지나야 하강 구간까지 가게 됩니다. 하강 구간까지 가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레버가 이쯤에서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하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강할 때는 항상 오른쪽 로프를 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하강을 진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락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잡고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프를 세게 잡고 있으면 하강 레버를 아무리 세게 당겨도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항상 손을 살짝 풀어주면서 내려주는 겁니다. 잘 내려가죠? 다시 한번. 오른쪽 로프를 손으로 잡고 레버를 내려주면서 살짝씩 풀어주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하강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ID 하강기 같은 하강기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하강 구간에서 레버를 더 세게 당겼을 때 제동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게 당겨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기능은 ID 하강기의 안티패닉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티패닉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손을 놓아도 제동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고 다시 하강 구간을 가야 하강이 가능한데, 스페로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레버가 하강 구간 시작 위치로 돌아가면서 제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게 당겨 제동이 된 상태에서 하강 구간에 다시 진입하게 되면 바로 하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오른쪽 로프는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강 방법은 잘 아셨죠?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명이 매달려서 구조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이 마찰만으로는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열어서 로프만 연결해주면 끝이죠.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강기 레버를 당겨서 손을 놔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만큼 보조 브레이크와 이쪽 상단 부분에 마찰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명 하강할 때도 충분히 적은 힘으로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게 끝입니다. 하강기이기 때문에 하강 기능만 아셔도 거꾸로 매달아서 홀링할 때도 이것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꾸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게를 실어줘야겠죠. 무게가 실리는 방향은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에 앵커 부분이 이제 무게가 실리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로프를 잘 확인하셔서 무게가 실려야 되는 부분부터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측면판을 닫고 카라비너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로프가 내려가지 않겠죠? 하강 모드까지 가야 로프가 떨어집니다. 제가 그럼 밑에 무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무게를 연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쪽은 당겨지겠죠? 그리고 무게가 걸린 쪽은 무게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동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는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반대편 로프는 잡아주시고 마찰을 주신 상태에서 레버를 하강으로 작동해 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무게가 두 명의 무게로 많이 무거울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조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하강기의 사용 방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조금만 손에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로프의 연결 방향이고 로프를 올바르게 끼셨으면 그 다음 중요한 건 항상 앵커 부분이 아닌 손으로 잡아야 되는 로프는 손으로 꼭 잡고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시고 난 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하드 장비는 이상 있으면 바로 폐기하시고 새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장비들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PP 검사를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클라이밍 테크놀로지 브랜드의 스페로우에 대한 재원 및 표기사항, 사용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